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요. 우리 예술단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죠. 자, 윤상 음악 감독의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서도 저도 좀 믿기지 않을 만큼의 우리 대중음악계의 배우들이 한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위대한 탄생과 아직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삼지연 관현악단과의 협연을 위한 편곡을 준비하면서 아이처럼 그런 어떤 두근거림과 설렘을 서로 감출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상했던 소리가 이번 평양에서 저희가 상상한 대로 그렇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윤상 감독의 출발 메시지였는데, 자, 평양 순안공항에 이미 도착을 했고요. 평양 순안공항에는 북한 현송월 음악단장이 직접 마중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평양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네.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오고, 감독동지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기껏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참 기대도 크고 어떤 공연을 펼칠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빨리 만났으면 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김철웅 피아니스트. 네. 뭐 현송월하고 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한데 네. 제가 본 현송월의 모습 중에 가장 편안해 네. 보이고 가장 자신감 있어 보이고 뭔가 주인의 모습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방이다 보니 안방이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그 현성어를 자꾸 내세우는 이 이미지 자체가 네. 어떤 그 정상회담의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문화적으로 먼저 좀 희석시키자 이런 의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현성어를 자꾸 앞으로 내세워서, 또 그리고 여성이라는 그 점을 상당히 내세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부드럽게 가자 이런 점에서 자꾸 현성어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냐.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옆에 나온 사람이 지금 문화상이거든요. 네. 문화상인데 문화상보다 오히려 현성월이 더 돋보일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현성월을 자꾸 내세우는 네, 이유가 저희 국정원 차장이 같이 갔고요. 그렇죠. 고정환 고정환 장관이 보이네요. 지금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네네네. 네. 이런 쪽이, 그러니까 북한이 역시 약간 여러 가지 좀 부드럽게 이것을 좀 그 포장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제 조금 전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지금 4월 1일과 3일 두 차례 공연이 있죠. 네. 4월 1일은 이제 동평양 극장에서 열리고, 그 사실 동평양 극장은 규모는 작습니다. 한 1,300명 들어가고. 그렇군요. 이제 4월 3일 날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거기가 네. 사실은 유경 정주영 그 체육관인데 거기는 이제 한 12,000명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합동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합동 공연 아까 이제 윤상 김 단장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아마 편곡을 해서 이제 이 연주는 이제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이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190명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가수 한 명당 이제 한 명의 이제 동반자, 그다음에 이제 악단이 많이 갈 수가 없으니까 주로 연주는 이제 그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이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삼지연 악단하고 같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 합동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측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의 공연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190여 명의 대규모 지금 이제 예술단이 이제 북한으로 향했는데 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번이 두 번째, 세 번째인 분들도 있는데 한번 어떤 소감을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공연하듯이 또 북측에 가서도 편안하게 뭐 공연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수분들 뭐 긴장할 것도 없고 또 연습도 다 마쳤고, 그래서 즐겁고 편안하게 저희들의 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선배님들의 어떤 이끌어주심에 맞춰서 즐겁고, 그리고 북측에 계신 분들과 잘 섞이는 좋은 공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희 레드벨벳이 멋진 선배님들과 같이 이런 공연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막내니까 네, 밝은 에너지 북측까지 꼭 전달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김병민 교수. 네. 뭐 윤상 감독은 굉장히 믿음직한 얘기. 우리가 국내에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역시 맏형격인 조용필
조용필 씨 역시 차분한 그런 목소리 전해주고 했는데 뭐 레드벨벳은 당연히 네. 라는 모습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이 공연에 참석한다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공연이 레드벨벳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세간의 시선 중에 레드벨벳이 좀 완전체로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하, 했는데 아쉽게도 네. 한 명 이 조이 씨가 빠지게 됐죠. 빠졌죠. 이 네.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뭐 나머지 4명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저는 윤상 감독의 이 멘트 한마디에 모든 공연에 참가하고 있는 가수들의 마음이 녹아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공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가지만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조용필 씨가 가서 평양에서의 단독 콘서트를 연 적도 있었고 그렇죠. 많은 가수들이 이미 평양에서 공연을 한 경험이 있지만 네. 당시는 화해와 협력 무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갔던 적이 있었죠. 당시 전국 노래자랑 평양편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와는 달리 지금 급격하게 화해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4월 말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이 화해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의 시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레드벨벳은 설렘 가득해 보이는데 네.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16년 만에 지금 다시 북한 공연을 가는데 2002년 평양 공연에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데 무슨 사연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가수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 조용필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진희 씨라든지 그다음에 윤도현 밴드. 윤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북한에 한번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윤밴 같은 경우에 그때 갔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이제 왜냐면 이 락이라는 게 북한 사람들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북한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조용한 노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락으로 했는데 네. 특히 윤도현 씨 외할머니가 네.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북한 사람들이 이 반응을 보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남쪽에 가수 공연하는데 막 박수 칠 수도 없고 막 좋아할 수도 없는데 네. 어떤 한 분이 할머니란 분이 이 윤벤의 공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하. 그걸 보면서 윤도현 씨가 굉장히 격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내 노래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외할머니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네. 이제 공연장에 상당히 이제 하고 특히 또 이 윤도현 씨가 이제 같이 그 공연할 때 이 놀새 때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게 북한 말로 보면 네. 날라리 같다는데 굉장히 딱딱하게 이제 북한 그 좀 공연 분위기가 있다가 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다면서 네. 굉장히 한순간에 이제 공연장에 이제 풀어졌어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게 다 똑같은 민족이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의 어떤 그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반응할 수 없는데 결국 공연을 하다 보면 상당히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공연은 윤도현 씨도 그때보다는 굉장히 친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가왕은 가왕이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여도 그렇고요. 네. 그 예전에 그 조용필 씨가 그 평양 공연을 갔을 때도 반응이 그 친구요 노래로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필 씨가 그때 가장 호응을 많이 이뤘던 네. 다른 가수의 노래였죠. 헐로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합창을 하면서 되게 그 히트를 쳤는데요. 그 조용필 공연 당시에 가장 북한 주민들이 가장 인상이 남았고 가장 따라 많이 했던 곡이 바로 친구요입니다. 그래서 친구요를 마지막에 이번 공연에는 다 함께 합창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남측 공연 단독 공연 때는 친구요를 합창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 보니까 그 이제 가수들 하면 스텝들이 워낙 많이 네.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스텝과 뭐 밴드를 품앗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북측에서 우리가 가수가 총 11팀이 이제 방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스태프의 규모를 최소화시키라고 얘기를 했다는 아하, 겁니다. 네. 여기에 요청에 따라서 한 가수 팀마다 한 명의 스태프만 같이 동행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보통은 이 가수들이 공연하게 됐을 경우에 헤어를 도와주시는 분들,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여러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 명으로 규정을 짓게 되니까 한 분이 메이크업을 오게 되면 나머지 가수들을 다 도와주게 되는 도와주고, 거고 네. 또 마찬가지로 한 분이 헤어를 담당하면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밴드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게 되는 건데 다행히 조용필 씨의 밴드를 도와주는 위대한 탄생 밴드가 현재로서는 나머지 가수들의 노래의 밴드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평양 공연에서 정말 가수들이 생전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최진 씨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랑의 미로 역시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노래죠. 북한에서 개사를 해서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실 저 노래는 최진희 씨 노래라는 가수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저 노래가 처음으로 개사했던 부분들이 언제냐면 1980년대 80년대요. 대남 방송용으로 네. 그러니까 남한 노래를 가지고 개사를 해서 다시 대남 방송용으로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처음 소개를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실버산 악단이라고 해가지고 대남 방송 전용 악단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처음으로 자주를 위해 뭐 목숨을 바친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군님 얘기도 나오고.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요즘 현대에 와서 개사를 한 것 같고요. 네. 가장 처음에 개사했던 거는 자주를 위해 뭐 목숨을 바친 사랑의 미로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사를 돼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같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는 거의 북한의 그 노래 중에서 거의 국민가요라고 부를 만큼 네. 남녀로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이제 예술단이 내일 이제 공연을 하는 장소 있잖아요. 네. 동평양 대극장. 네. 여쭤볼까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공연장입니까? 그 북한에는 다 모든 예술단들이 전용 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동평양 대극장은 만수대 예술단, 그 유명한 만수대 예술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용 극장으로서 각종 종합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로 말하면 장르의 구별 없이 뭐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오페라도 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클래시컬 아무 공연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술의 전당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1,800석이 있는데 이 1,800석 자체가 전용 극장이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만수대 예술극장은 만수대 예술극장의 주둔을 만수대 예술단은 만수대 예술국장의 주둔을 하고 있다가 13차 1989년도에 새로 건립을 하면서 만수대 예술단이 거기 주둔을 하게 돼 있는 아주 북한에서는 자랑할 만한 음향이나 여러 가지 어쿠스틱이나 이런 네. 것들이 네. 자랑할 만한 극장 중에 한 극장입니다. 네. 자, 북한의 예술단이 올 때와 저희 예술단이 나가는 모습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죠. 올 때 그때 누구였죠? 김여정이 기차에서 배웅을 네. 했었고요. 배웅을 하는데 똑같은 옷에 똑같은 모자를 썼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우리는 역시 좀 다양한 개성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공연을 사실은 많은 북한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 그게 될까요? 사실 그 동평양 대극장에 있는 그 1,몇백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북한의 당, 정권, 그다음에 그 외곽 단체들, 근로단체 간부들, 그러니까 소위 그 북한의 간부 계층이 그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는 아주 특수를 노리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뭐 모란봉 악단이 됐던,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이 이번 공연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 공연, 12,000명 합동 공연보다는 김정은이 만약 경우 참석을 한다 그러면 네. 동평양 대극장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1회 행사 그 공연 자체를 동평양 대극장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도 그렇고 동평양 대극장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봤을 때는 아마 동평양 대극장의 단독 공연을 김정은이가 참석한다면 그때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뭐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이제 네. 공연을 볼 것 같아요. 뭐 예상이지만 이설주도 같이 동반을 해서 이설주도 가수 출신이잖아요. 네. 보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연 씨가 사회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이제 공연할 때 현송월이 그 사회 이제 갑자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모습도 상상해봐요. 소연 씨가 자, 이설주 씨를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해서 무대에서 한번 노래를 한번 청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아주 뭐 획기적이겠죠. 네. 아마 이설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본인이 음악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우리 그 특사단을 갔을 때도 남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2006년도에 한번 그 응원단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뭐 화장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고 네. 아마 우리 예술인들 올라간 부분에서 가장 설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서주일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네. 본다면 이번 공연에 이서주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일 걸 봅니다. 네, 깜짝 무대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자, 말이 나온 김에 과거 이설주의 공연 영상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네, 이설주의 매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면목을 보여준 공연 같습니다. 네, 사실 리설주의 가장 큰 공이라고 할 점은 과거에 북한의 김부자들은 다 자기 전용 예술단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정일 역시 김정은 시대에 걸맞게 김정은의 은자를 따서 운하수 관현악단을 합스 오케스트라 그렇군요. 형태로 네. 김정은에게 줬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걸 바로 해체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마치 자기는 세련된 사람이다. 이걸 가시하듯이 와이프인 리설주를 내세워서 모란봉 악단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모란봉 악단은
본래 창립자가 리설주입니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또 리설주는 상당히 지금 그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아주 폐쇄된 문화적인 그 북한에서는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보기 힘들었었는데 리설주의 등장과 함께 팔짱을 끼는 문화가 장군님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장군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북한 내 젊은이들 속에서는 상당히 신여성 아주 그 어떤 그 모든 뭐라 그러죠? 추세 뭐 이런 것들을 앞서가는 이런 여성으로 지금 통하고 있죠. 네. 4월 1일과 4월 3일 두 번의 평양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술인들 멋진 공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이, 그러니까 북한이 역시 약간 여러 가지 좀 부드럽게 이것을 좀 그 포장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조금 전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지금 4월 1일과 3일 두 차례 공연이 있죠. 4월 1일은 이제 동평양 극장에서 열리고, 그건 사실 동평양 극장은 규모는 작습니다. 한 1,300명 들어가고. 그렇군요. 이제 4월 3일 날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거기가 사실은 유경 정주영 그 체육관인데 거기는 이제 한 12,000명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합동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합동 공연 아까 이제 윤상김 단장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아마 편곡을 해서 이제 이 연주는 이제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이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0명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가수 한 명당 이제 한 명의 이제 동반자, 그다음에 이제 악단이 많이 갈 수가 없으니까 주로 연주는 이제 그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이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삼지연 악단하고 같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 합동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측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의 공연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190여 명의 대규모 지금 이제 예술단이 이제 북한으로 향했는데 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번이 두 번째, 세 번째인 분들도 있는데 한번 어떤 소감을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공연하듯이 또 북측에 가서도 편안하게 뭐 공연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수분들 뭐 긴장할 것도 없고 또 연습도 다 마쳤고, 그래서 즐겁고 편안하게 저희들의 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선배님들의 어떤 이끌어 주심에 맞춰서 즐겁고, 그리고 북측에 계신 분들과 잘 섞이는 좋은 공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희 레드벨벳이 멋진 선배님들과 같이 이런 공연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막내니까 네, 밝은 에너지 북측까지 꼭 전달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김병훈 교수. 네. 뭐 윤상 감독은 굉장히 믿음직한 얘기. 우리가 국내에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역시 맏형격인 조용필 씨 역시 차분한 그런 목소리 전해주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요. 우리 예술단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죠. 자, 윤상 음악 감독의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서도 저도 좀 믿기지 않을 만큼의 우리 대중음악계의 배우들이 한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위대한 탄생과 아직 소리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삼지연 관현악단과의 협연을 위한 편곡을 준비하면서 아이처럼 그런 어떤 두근거림과 설렘을 서로 감출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상했던 소리가 이번 평양에서 저희가 상상한 대로 그렇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윤상 감독의 출발 메시지였는데, 자, 평양 순안공항에 이미 도착을 했고요. 평양 순안공항에는 북한 현송월 음악단장이 직접 마중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평양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또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오고 강물동지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다 성기껏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참 기대도 크고 어떤 공연을 펼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빨리 만났으면 하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김철웅 피아니스트. 네. 뭐 현송월하고 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한데 네. 제가 본 현송월의 모습 중에 가장 편안해 네. 보이고 가장 자신감 있어 보이고 뭔가 주인의 모습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방이다 보니 안방이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그 현성어를 자꾸 내세우는 이 이미지 자체가 네. 어떤 그 정상회담의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문화적으로 먼저 좀 희석시키자 이런 의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현성어를 자꾸 앞으로 내세워서, 또 그리고 여성이라는 그 점을 상당히 내세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부드럽게 가자 이런 점에서 자꾸 현성어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냐.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옆에 나온 사람이 지금 문화상이거든요. 네. 문화상인데 문화상보다 오히려 현성어를 더 돋보일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현성어를 자꾸 내세우는 네, 이유가 저희 국정원 차장이 같이 갔고요. 그렇죠. 노정환 노정환 장관이 했는데 뭐 레드벨벳은 당연히 네. 달라는 모습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이 공연에 참석한다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공연이 레드벨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세간의 시선 중에 레드벨벳이 좀 완전체로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하, 했는데 아쉽게도 네. 한 명이 조이 씨가 빠지게 됐죠. 빠졌죠. 이 부분은 네. 조금 아쉽지만 뭐 나머지 4명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저는 윤상 감독의 이 멘트 한마디에 모든 공연에 참가하고 있는 가수들의 마음이 녹아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공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가지만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조용필 씨가 가서 평양에서의 단독 콘서트를 연 적도 있었고 그렇죠. 많은 가수들이 이미 평양에서 공연을 한 경험이 있지만 네. 당시는 화해와 협력 무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갔던 적이 있었죠. 당시 전국 노래자랑 평양편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와는 달리 지금 급격하게 화해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4월 말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이 화해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의 시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레드벨벳은 설렘 가득해 보이는데 네.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16년 만에 지금 다시 북한 공연을 가는데 2002년 평양 공연에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데 무슨 사연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가수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 조용필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진희 씨라든지 그다음에 윤도현 밴드. 윤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북한에 한번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윤밴 같은 경우에 그때 갔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이제 왜냐면 이 락이라는 게 북한 사람들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북한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조용한 노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락으로 했는데 네. 특히 윤도현 씨 외할머니가 네.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북한 사람들이 이 반응을 보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남쪽에 가서 공연하는데 막 박수 칠 수도 없고 막 좋아할 수도 없는데 네. 어떤 한 분이 할머니라는 분이 이 윤밴의 공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하. 그걸 보면서 윤도현 씨가 굉장히 격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내 노래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외할머니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네. 이제 공연장에 상당히 이제 그 하고 특히 또 이 윤도현 씨가 이제 같이 그 공연할 때 이 놀새 때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게 북한 말로 보면 네. 날라리 같다는데 굉장히 딱딱하게 이제 북한 그 좀 공연 분위기가 있다가 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다면서 네. 굉장히 한순간에 이제 공연장이 이제 풀어졌어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게 다 똑같은 민족이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의 어떤 그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반응할 수 없는데 결국 공연을 하다 보면 상당히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공연은 윤도현 씨도 그때보다는 굉장히 친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가왕은 가왕이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어떤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여도 그렇고요. 네. 그 예전에 그 조용필 씨가 그 평양 공연을 갔을 때도 네. 반응이 그 친구요 노래로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네. 아하. 그래서 조용필 씨가 그때 가장 호응을 많이 이뤘던 네. 다른 가수의 노래였죠.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합성을 하면서 되게 그 히트를 쳤는데요. 그 조용필 공연 당시에 가장 북한 주민들이 가장 인상이 남았고 가장 따라 많이 했던 곡이 바로 친구요입니다. 그래서 친구요를 마지막에 이번 공연에는 다 함께 합창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남측 공연 단독 공연 때는 친구요를 합창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 보니까 그 이제 가수들 하면 스태프들이 워낙 많이 네.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스태프
음악과 뭐 밴드를 품앗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북측에서 우리가 가수가 총 11팀이 이제 방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스태프의 규모를 최소화시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요청에 따라서 한 가수 팀마다 한 명의 스태프만 같이 동행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보통 이 가수들이 공연하게 됐을 경우에 헤어를 도와주시는 분들,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여러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 명으로 규정을 짓게 되니까 한 분이 메이크업을 오게 되면 나머지 가수들을 다 도와주게 되는 도와주고, 거고 네. 또 마찬가지로 한 분이 헤어를 담당하면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밴드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게 되는 건데 다행히 조용필 씨의 밴드를 도와주는 위대한 탄생 밴드가 현재로서는 나머지 가수들의 노래 밴드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평양 공연에서 정말 가수들이 생전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최진 씨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랑의 미로 역시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노래죠. 북한에서 개사를 해서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실 저 노래는 최진희 씨 노래라는 가수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저 노래가 처음으로 개사했던 부분들이 언제냐면 1980년대에 80년대요. 대남 방송용으로 네. 그러니까 남한 노래를 가지고 개사를 해서 다시 대남 방송용으로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처음 소개를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실버산 악단이라고 해가지고 대남 방송 전용 악단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처음으로 자주를 위해 뭐 목숨을 바친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군님 얘기도 나오고.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요즘 현대에 와서 개사를 한 것 같고요. 네. 가장 처음에 개사했던 거는 자주를 위해 뭐 목숨을 바친 사랑의 미로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사를 돼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같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는 거의 북한의 그 노래 중에서 거의 국민가요라고 부를 만큼 네. 남녀로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이제 예술단이 내일 이제 공연을 하는 장소 있잖아요. 네. 동평양 대극장. 네. 여쭤볼까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공연장입니까? 그 북한에는 다 모든 예술단들이 전용 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동평양 대극장은 만수대 예술단, 그 유명한 만수대 예술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용 극장으로서 각종 종합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로 말하면 장르의 구별 없이 뭐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오페라도 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클래시컬 아무 공연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술의 전당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1,800석이 있는데 이 1,800석 자체가 전용 극장이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만수대 예술극장은 만수대 예술극장의 주둔을 만수대 예술단은 만수대 예술극장의 주둔을 하고 있다가 13차 1989년도에 새로 건립을 하면서 만수대 예술단이 거기 주둔을 하게 돼 있는 아주 북한에서는 자랑할 만한 음향이나 여러 가지 어쿠스틱이나 이런 네. 것들이 네. 자랑할 만한 극장 중에 한 극장입니다. 네. 자, 북한의 예술단이 올 때와 저희 예술단이 나가는 모습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죠. 올 때 그때 누구였죠? 김여정이 기차에서 배웅을 네. 했었고요. 배웅을 하는데 똑같은 옷에 똑같은 모자를 썼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우리는 역시 좀 다양한 개성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공연을 사실은 많은 북한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 그게 될까요? 사실 그 동평양 대극장에 있는 그 1,몇백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북한의 당, 정권, 그다음에 그 외곽 단체들, 근로단체 간부들, 그러니까 소위 그 북한의 간부 계층이 그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는 아주 특수를 노리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뭐 모란봉 악단이 됐던,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이 이번 공연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